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네, 인정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태어나 보니까 청주 제일감리교회 마룻바닥이었고, 그 다음에는 누이가 한신을 나오는 바람에 기장 국문교회로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이사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합동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결교로 가갖고 청주 서문성결교회와 서울 동부성결, 그 중간에 성공회를 또 잠깐 다녔습니다. 지금은 내장 통합 서리 집사로 있습니다. 제가 에큐메니칼의 대표적인 상징 인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찾기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족의 비밀까지 얘기하자면 저희 집은 남자는 프로테스탄트고 여자는 다 가톨릭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큐메니칼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오늘 사회는 그래서 제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아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도 받고 나오셔서 사진도 찍고 꽃도 받고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손승호 국장 잘 아시죠? 손승호 박사. 예. 그 다음에 강사 중에 이숙진 선생님, 한강희 선생님, 그리고 안 교수님까지. 예, 한꺼번에 인사 물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년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힘들 거고 벅찰 거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건 축사 내용 중에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읽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자 소개도 거기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거는 이렇게 15명의 젊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젊은 비슷한 분도 있어도 젊은 저자들과 신진 우리의 에큐메니칼 진영 인물들을 어떻게 골라냈을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손승호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다 섭외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했는지부터 한번 좀. 네, 일단은 평소에 알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학계에서 성이 활동하시는 젊은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책을 쓰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도 좀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이신 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면 그 대가이신 분이 말하는 게 정답이 돼서 이제 다 거기에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 계신 분이 대가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많이 모시는 거. 기록을 보니까 기초 세미나가 뭐 5번, 전체 편집 회의가 뭐 6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 대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안교성 교수님이 탈락하셨군요. 네. 그래서 안 교수님은 저희 그냥 자문만 한두 번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사라든가 기독교 사회운동사를 이미 저수로 하신 게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저분이 다 썼겠지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했는데 떨려나신 이유를 이제 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솔직하게 15명의 저자 중에 좀 빨리 써주면 되는데 제일 빌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네, 김민혜 박사님인데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진실을 토하기에 부담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소속된 회사에서 30년사, 50년사, 70년사를 써본 경험이 있어서 대충 짐작을 합니다. 물론 책으로 나온 거는 50년사만 나오고 30년사, 70년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 섭외를 부탁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잘 써야 할 텐데 라는 걱정. 이게 중간쯤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그때 미쳤지, 이걸 왜 쓴다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이제 몰라 난 내 원고 던져줬으니까 난 그쪽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이 세 가지 단계를 밟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숙진 저자께서 맨 처음에 받은 생각, 그 다음에 써 내려가면서 든 생각, 이게 다릅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교체하시죠.
말씀해 주신 그 절차를 정확하게 저도 밟았습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가족 이런 문제로 연구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섭외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좀 에큐메니칼 역사를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도중에 하다 보니까 너무 자료도 많이 있고 선별하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것들 시간은 길지만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뭐 강의도 하고 다른 연구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기도 하고 어쩌지 다른 사람이 좀 대신해주면 안 될까 이런 고민도 솔직히 했었는데요. 그러나 자료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 서술 과정인데 내가 그래도 모자라지만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저 한강희 교수님은 지금 한신대 연구교수 계시죠? 예. 한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맡으셨습니까? 예, 제가 맡은 부분은 한 두 파트로 예. 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사회 운동사 가운데 3권 중에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기독교계의 평화 통일 운동과 그다음에 국제적 연대 이 두 부분을 맡았습니다. 예. 원래 세계 기독교사 전공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손 박사한테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 그 시점은 괜찮은데 1960년대 이전 같으면 자료 같은 게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그 고민은. 아니 그래도 의외로 꽤 있고요. 뭐 NCC라던가 교단의 총회록들도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기독신보 같은 언론들의 기사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 선교사 보고서들이라던가 뭐 해서 쓰시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자료가 없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저술 과정에서 몰랐던 것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료가 등장했다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까? 사실 저희 이번 목표는 아주 새로운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좀 누락되어 있는 분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잘 정리를 한다라는 게 일차적인 목표여서요. 그쪽에 아주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까탈스러운 질문이어서 안교성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쭉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독교 민주화 운동사라고 하는 게 3권짜리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커다란. 예를 들면 지나간 어떤 통사가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할 수 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그런 역사 저술이 나온 적도 없을 것이고 책으로 묶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를 쓰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까? 이 제일 궁금한 거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우리 사료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료집 자체도 새 거지만 그 사료집을 근거로 해서 쓰는 글도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아카이브라든지 여기에 올라온 것들을 소개해서 사료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글을 적었고요. 또 의외로 최근에도 뭐 역사보다는 이제 뭐 사회학, 종교사회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에 그 당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책 제목이 뭘로 나올까 좀 맨 처음에 궁금했는데 이제 가제를 보니까 저렇게 잡아가는데 제일 궁금했던 거는 기독교의 사회 참여 이렇게 잡지 않고 기독교 운동, 사회 운동, 기독교 사회 운동이라고 잡아가서 개념상으로 기독교 사회 운동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나마 손 박사님이 더 잘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몇 번의 회의하면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정의를 일단은 내려놓고 집필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때 저희가 합의를 했던 게 기독교 사회운동의 정의가 조금 길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사회운동사를
각 시대별 표징과 사회 현실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복음적 응답과 참여의 역사라 정의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도 바울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 네, 요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는 시대적 특수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개항기에는 문명 개화, 일제의 강점기에는 계몽 개조, 해방 이후 정부 수립기에는 재건 복구, 산업화 민주화기에는 개발 변혁, 그다음에 민주화 이행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평화, 통일, 생명의 관점으로 기독교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 구분을 좀 했었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제가 한번 첨언을 좀 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사회운동사 그 집필이 먼저 됐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 집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멘터로 잠깐 초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제가 이걸 집필할 거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코멘터로 참여했는데 도중에 아까 우리 손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의 분은 필자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줌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연령 차별에 의해서 제가 배제가 돼서 그때부터는 내가 관심을 적게 가져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100년사에도 사회운동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의 아주 특성이 뭐냐면은 애교,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이 같이 간다. 나라 사랑을 좀 더 넓히면은 세상 사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흔히 그 구원의 장절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에 의하면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교회 사랑과 세상 사랑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랑과 세상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에큐메니칼이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인 용어로는 전 세계 흩어진 교회를 총괄하는 말이지만 어원적으로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얘기하고 전 세계 거주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말 자체가 바로 세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기후라든지 최근에 생명을 통해서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에큐메니칼 안에는 교회 사랑과 세상 사랑이 같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균형 있게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특별히 그 세상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사회운동사 그렇게 생각하고 100년사에서는 디테일한 그런 전문적인 영역들은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다면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한 역할은 뭐냐? 저는 그 역할에 집중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3권의 기독교 사회운동사 다음에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100년사가 되겠군요. 되게 어떤 역사를 기술하다 보면 뭐 자료를 받아 읽을 때도 그렇고 일단 큰 권력 기구와 거기에 수장들과 수장들의 어떤 세력 관계에 기반을 해서 큰 행사, 큰 사건이 자꾸 기술이 되는데 이건 궁금합니다. 이숙진 교수님한테 내가 맡았던 분야 중에 기술을 해 나갈 때 이 장면이 나한테는 와 닿더라든가 머릿속에 확 꽂힌 장면 이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여성운동하고 생태운동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제 특히 여성운동사를 집필을 하면서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기독여성 신주년이라는 이런 큰 그러니까 WCC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예하대학에 나왔는데 대학 대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했었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많은 자료를 보면서 이게 WCC와 NCC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장면이 정말 엊그제 일어난 일 같은데 그게 어느새 역사가 돼서 그 기점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여성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 사회자도 뭐 이야기를 끼워든다면 아까 여신학자 협의회와 한국 교회 여성연합이 이끌었던 이문호 주문이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보수교단에 다닐 때 NCC 출입을 갑자기 맡게 됐습니다.
성결교 출신이었는데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기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장 통합 막 거기다가 뭐 여기저기 진보교단만 계속 치대를 하다 보니까 성결교 거룩한 신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 여성연합이나 여신학자 협회에 가니까 조금 뭔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마 그 감성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나 힘들고 낮은 사람들에 대한 조금 모성적인 어떤 접근 같은 게 보수교단 사람한테는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도 상당히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한 교수님은 인상적으로 닿은 또는 뭐 울컥했던 장면들이 있으면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쓸 때는 뭐 다양한 기독 평화 통일 운동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제적 연대 부분에 있어서 이 평화 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만 뛰도록 하지 않고 함께 동행했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 속에서 과연 한반도의 이 평화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은 세계교회, 미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파트너 교단들, 그 다음에 다양한 기구들이 함께 연대해 줌을 듣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부에서도 이런 국제적 연대를 갖고 한국의 평화 통일과 또 이러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옛날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떠오르는 것들이 많긴 합니다. 저는 NCC와 연결되어서 WACC 세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회의 장학금으로 네덜란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도대체 방송과 기독교 기관들은 뭘 할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이제 지키게 된 하나의 동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NCC에도 참 고마운 일이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사로 잠깐 넘어왔으니까 지금 상당히 까다로우신 분이 한 분 나와 계셔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지내신 주진우 교수님 나와 계신데, 나중에 주진우 교수님의 축사를 잘 읽어보시면 엄청 야단치고 계십니다. 실제로 NCC 100년을 축하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자화자찬 쪽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비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은근슬쩍 퉁치고 넘어간다든가, 간단하게 줄인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비평도 써주셨는데, 손복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공과 관은 다 빼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쓰신 분들 다 많이 착하셔서 아주 강한 비판들은 잘 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저희 개개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책이 아니라 NCC라고 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나가는 책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날선 비판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균형을 잡는다고 잡은 게 그겁니다. 네, 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얘기하는데 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셨네요. 네. 현대사를 맡으셨으니까 아마 한 교수님도 이걸 여기까지 확 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고민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계선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뤘던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에큐메니칼 부분에 있어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비판의 허점의 요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음주의 평화통일운동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보다는 한국 내부의 교회 갱신 문제에 있어서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번 쭉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다양한 교계 윤리 문제, 그다음에 세습 문제, 그다음에 이런 어떤 비판점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감 없이 어느 정도 좀 적시하면서
한국 기독교 전반에 있어서 좀 회개와 또 갱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파일로 받긴 했습니다만 전체를 꼼꼼히 다 읽어보진 못해서 감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 구려 외교 반대 시위가 한편에서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갑자기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남산 부활절 사건 터지고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엑스플로 74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나름대로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NCC에 속한 가맹단체 교단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보수 진영의 얘기들도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기자로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았던 기독교 사회운동의 앵글로 봤을 때 민족 복음화 운동이 아주 기독교 중요한 운동이긴 하지만 사회운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넣지는 않았고요.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준에 잡았던 사회운동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행사에 참여가자들의 이름이 소개된다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좀 1부와 2부로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부로 너무 이제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교회 갱신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권에서 먼저 빛을 들고 나온 문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좀 다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 기초 세미나 단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 교단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또 아버지 학교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사회운동과 비교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단계 이게 엄청나게 큰 분량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분량에서 그까지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걸로 했습니다. 네. 저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참 까탈스러운 것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교수님, 역사를 쭉 이제 기술에 나가면 좋긴 좋은데 중간에 큰 분열만 해도 3번, 장로교만 따져도 3번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실은 보수 쪽 장로교에서 다시 갈라져 나간 것까지 치면 한 265개인가 제가 최근 통계까지는 그렇게 봤습니다만, 이 분열사는 교회협의회 역사나 아니면 사회운동사 쪽에 어떻게 기술이 좀 됐다거나 어떻게 반영이 됐다거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열사는 에큐알 운동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류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치가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운동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결국 일치가 분열을 극복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 역사 자체가 짧고 이 교파주의로 수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분열도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어떻게 보면 두드러진 사건임에도 불구하지만은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왜 특별히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서 분열이 심한가? 그건 이제 또 다른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에큐메니칼에 있어서 저도 100년사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었지만은 그것이 저는 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제목은 기독교 사회운동 100년,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100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건 좀 덜 들어갔구나, 이건 좀 빠졌겠구나 하는 것들을 묶고서 언젠가는 한국교회 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쓴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교회 일치가 먼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근데 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 한국 기독교의 어떤 연합기구 또는 연합이라고 하는 세력이 사회운동에 이렇게 끝까지 100년 동안 관심을 가져야만 했던 또는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뭐 다 알다시피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선교 연합운동이 한 축을 이루고요. 또 하나는 세계 특별히 그 에큐메니컬 운동 중에서도 국제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선교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초창기였던 조선 예수교 연합 공회의 탄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역사는 국내 에큐메니컬 운동과 세 국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제 수렴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집필할 때도 세 가지 좀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너무나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대해서 몰이해와 오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걷어내는 역할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국내 에큐메니컬과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방대한 맥락 가운데서 교회협의 역사적 좌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는 교회학적 내용까지도 제가 넣어서 제 후대에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어떤 토대 위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사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 역사는 다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 역사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걸쳐 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사가 되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사를 다루되 그 중에서 교회협이 한 역할이 뭐냐, 교회협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어떤 정체성 때문에 그런 사역과 사상이 나왔는 걸 밝히는 게 제 핵심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지금도 이제 누차 교회협을 이제 진보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100년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협이 그렇게 진보적인 기간은 절반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은 처음부터 그 유일한 연합기구였기 때문에 이 연합기구 할 일은 이제 국내의 선교 일치를 이루고 동시에 민족기구이기 때문에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 교회협을 중심으로 됐지만은 이제 식민정부에서 자국정부로 됐을 때 교회협은 엄청난 친정부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계 전체적인 입장과 마찬가지예요. 다만 70년대, 80년대는 기존의 친정부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나라 사랑을 할 수 없는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체질에는 반정부적인 입장이 어울리지가 않는데 70년대, 80년대는 반정부적인 입장을 갖는 것 자체가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국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헌신된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라 사랑의 정당한 방법인 걸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나 80년이 마감하고 나서 90년 이후로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교회협으로 교회협 전체를 보기는 어렵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민족보고마라든지 세계적인 그 캠퍼스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전도 운동들이 다 들어올 때 국제적인 경험을 가진 단체가 어디였냐? 교회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했던 것이 바로 다 교회협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전도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실제로는 교회협이 이제 국장급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그것들을 다 하고 그런 바탕 위에 이제 CCC라든지 이런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교회와 접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주의 그 운동들이 했던 그 물꼬를 트는 현장에는 교회협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협은 우리가 생각할 진보적인 진영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넓고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한국 전체 모습과 상당히 같았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명에 따라서 특별한 결단을 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은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양분될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아마 교회협을 진보진영으로 보고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팩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로 나눠 생각하는 것 뭐 조금 피하고 싶은 문제긴 하지만 요거는 뭐 둘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이숙진
교수님, 맨 처음과 지금 100년을 쭉 흐름을 볼 때 교회 여성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100년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 여성의 관점으로 보자면 초기에는 정말 다 아시겠지만 김오리 3년, 요새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요새는 벙어리 3년 뭐 이렇게 하면서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서격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뭐 가부장사에서는 대부분 그렇지만, 근데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을 말하는 주체로 세우고 말을 하게끔 하고, 말을 한다는 거는 실은 스스로 당당한 주체가 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기독교가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미션 여학교를 통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 교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교회 리더가 되면서 성경 공부, 사경회나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여성들이 길가에서 전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이러는 게 정말 개신교 이전에는 일어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하게끔 한 그 개신교가 지금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보면 여전히 뭐 여성들도 각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여성 혐오가 아주 그 은밀한 방식으로 또 때로는 노골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계속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곧 있을 27일 날 일어날 그때 기도문을 보면 와, 한국 기독교 안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그래도 한국 여성 교인들이 가만히 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을 당당한 주체로 세웠다면 지금 그 변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확장되기도 하면서 또 되게 축소되기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문제도 그렇고 또는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난민이든 아니면 이주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한국교회 방향 자체에 21세기에 겨우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라고 하는 질문들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회학에서 요새 가장 큰 주제는 도대체 누가 한국인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처음에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이주민들 자체가 많아지고 외국 이제 글로벌하게 섞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한 질문인데 내가 왜 꼭 한국인이어야만 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도 사실은 젊은 세대한테는 그렇게 낯선 질문은 아닙니다. 내가 왜 외국 가서 공부했고 외국에서 더 오래 살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외국에 나가서 직업을 택할 수도 있고, 결국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뭔가를 같이 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지. 근데 옛날에 저희가 배운 식으로 윗사람들이 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식으로 이렇고 이러니까 다들 교회 와라고 하면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인데, 아마도 그 중간에 어떤 연계시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는 사회운동밖에는 안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써놨습니다. 누가 쓴 거예요? 아니, 김신학 선생이 썼나? 예. 한국교회 100년사를 점수로 매기고 평가하시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운동 100년 그리고 기독교 교회 100년을 돌아보면서 이 100년을 나는 이렇게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걸 좀 매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우선 손 박사부터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예를 들자면 HGK나 에큐메니컬 운동권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지?
에큐메니카 운동이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게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에 대한 논의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뭐 뾰족한 게 안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마음이 어두운 분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어두운 꿈만 꾸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저 자신을 돌볼 때 같다.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날아다녀 주는 거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그것처럼 그냥 에큐메니스트 분들도 그냥 먹고 자고 하신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마음속에 생기시거든요. 네, 그때 다시 일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확연하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에 비해서 그 이후 역사를 보면 에큐메니카 운동이 굉장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외부의 운동이 훨씬 활성화됐다, 사회운동이 활성화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물적 자원 되게 빈약해져 있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사회운동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와 함께 연대하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신을 쫓아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누군가, 그 약자가 그 사실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사회라면 우리 대부분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하는 그런 운동으로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를 쓰면서 마주했던 것이 역사 속에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NCC가 됐든 아니면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접촉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보면 에큐메니카 운동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심지어 쇠퇴하는 과정에는 사람 부족,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어떤 역량이 굉장히 쇠퇴했다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에큐메니카 운동사를 가르쳐서 보면 에큐메니카 운동에 실질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할 때 에큐메니카 운동이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1970년대나 80년대에 갖고 있던 어떤 민주화 세대와 굉장히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굉장히 소프트한 방식으로, 때로는 느슨한 연대적 방식으로 좀 젊은 층은 이런 어떤 연결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 에큐메니카 운동이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층에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또 이런 신학생이 됐던 아니면 젊은 기독 청년이 됐던 이런 학생들이 이런 청년들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문, 참여, 첨단 이 세 단어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울타리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것이 있는데요. 문이 열리면은 그건 생활의 공간이 되고 문이 닫히면 감옥이 됩니다. 저는 교회협이 한국교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보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는 교회학과 더불어 사회 참여를 많이 얘기하는데 무엇과의 참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교회협 자체가 참여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인류는 이 참여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기득권 세력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첨단으로 보여줬던 것. 교회협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교회협의 역사는 끊임없는 참여를 요구하고 참여 공동체로 변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첨단은 최근에 ESG 담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업에서 오늘날 교회로 오는데 그 얘기는 이미 WCC와 교회협이 이미 다 한 얘기입니다. 보배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쓰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바깥에서 그것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에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이루는 엄청난 신학적인 성과들을 가지고 민족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어떤 일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죠. 그 다음에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힘이 이제 미래에 우리가 더 큰 일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총무님 와 계시니까 이야기를 쭉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만약에 산 중턱 어디쯤에서 젊은 세대를 만나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를 뭐 주입식으로 교육은 못 시키겠지만 이런 새로운 일을 해다오라고 당부를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다음 세대가 뿌려간다고 할 때, 그러나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고 내려온 사람하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하고는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100년을 이걸 어떻게 읽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가 제일 고민입니다. 아, 예전에 이렇게들 싸워왔고 이렇게들 고민해왔군. 읽고 나서 자기들의 방법을 찾는 것과 전혀 이런 역사를 갖다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자기들의 방법을 찾는 것, 아마 이건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잡쇼라고 선교적 과제들을 갖다 잠깐 재미나게 다루는 유튜브가 있었습니다만은 시즌 1을 종료하는데 기독교 사회운동사의 독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무튼 이것을 젊은 세대한테 읽히는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뭐 마음껏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제한된 시간에 또 깊은 얘기들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분께 박수 보내주십시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